예. 저는 강북연세병원 대표병원장 맡고 있는 최일헌입니다. 척추파트 진료를 보고 있고요. 중랑구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노인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항상 이 정형외과적인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면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생길 수는 있는데 보통 젊었을 때 30대에 그 골 밀도가 가장 높다가 연세 드시면서 차근차근 떨어지면서 고령이 되면 뼈가 약해져서 가벼운 충격이나 이 무거운 거 들고 이럴 때 뼈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남자분들한테도 생길 수는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이 폐경 후에 급격하게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60-70%가 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골다공증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뼈 속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단순히 연세 그 나이의 영향만 받지만요, 여자분들은 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폐경이 오게 되면서 폐경 후에 생기는 호르몬 변화,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골다공증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뼈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골다공증은요,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뭘 아파야지 병원을 가는데 이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언제 가게 되느냐?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이게 너무 약해져서 뼈가 부러지면 가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서 치료를 하면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을 하려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후부터는 골다공증 검사를 적어도 한 1-2년에 한 번씩은 검진 차원에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 65세라든지 남자분들 70세가 넘어가면은 이건 거의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뼈가 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이냐면은 이 뼈 자체에 가벼운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걷는 거라든지 줄넘기, 가볍게 뛰는 거, 이런 것들도 좋고요. 에어로빅 같은 것도 도움이 되니까 햇볕 많이 쐬고 걷고 이러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고, 그 이외에도 이 칼슘 섭취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잘 가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탄산음료, 이런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골다공증을 확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등 푸는 생선이라든지 미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게 골다공증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요이치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지역사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자주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시간이 될 때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피고, 이분이 과연 진짜 병원을 오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혼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는 문제인지,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하면 재능 기부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분이 계단에서 삐끗하셔가지고 발목을 다치셨는데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 안 낫는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목도 팅팅 부어있고 쩔뚝이고 아프신데 왜 병원 안 가보셨냐고 했더니 에이 뭐 넘어진 것 같고 병원을 가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절된 상태에서 2주를 그러고 돌아다녔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수술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그분처럼 성격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일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와서 봐야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볼 때마다 하루에 2-3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을 차게 하는 일입니다. 이 복지회관에 꾸준히 진료를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많은 얘기하고, 그 외에도 뭐 기부라든지 뭐 병원 차원에서 하는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최대한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그 어르신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접촉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의사 얼굴은 사실 안 보는 게 제일 좋지만 필요할 때는 꼭 봐야 되기는 합니다. 저를 이렇게 볼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항상 본인 건강 열심히 챙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